장터에 나오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마이크를 잡으신 분은 고단하십니까?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대령에 일을 사시는 하시면서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런 여러분과 같이 아버지께서는 기름을 파시고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인삼을 파셔서 생업을 이어가신 소상공인의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끔 저도 화여장에서 야채, 과일, 땅콩 등 반찬거리를 사며 여러분을 뵈는데 여러분의 거친 손마디를 보고 어린 시절의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납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직업군인으로 성장하여 자수성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인도 아니며 정치인이 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단지 자유를 사랑하고 주말이면 조기축구하고 막걸리 한잔하는 평범하지만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중한 상황으로 국가 안보 분야를 살펴보면 공산 진영인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속도가 전례 없이 유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민주진영에서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으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보다 동맹 결속력이 약해진 한미 동맹의 약한 고리를 북한과 중국이 파고 들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자본의 대한민국 유익과 외국 인력이라는 취업 명목하에 중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명은 대한민국인데 사는 이들은 중국인이어서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자유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앞으로의 있을 선거에 대하여 짧게 상식선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바다를 운항 중인 배로 비유한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풍랑 속에 항해 중에 있습니다. 배의 핵심인 풍랑 속에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에게 대통령이라는 행정 권력까지 주어진다면 평형수가 없어져 균형이 상실되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 운동과 택시 지상 등 노동운동을 하고 22평의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 정도로 청렴 결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에게 배의 평형수 역할을 하게 하여 대한민국 후가 순풍에 돛을 달고 순조롭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야당 대통령 후보가 호텔 예약, 노쇼 경제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호텔에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를 하여도 돈이 돌아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음 주 화요 장터에 땅콩 10만원치를 사가겠다고 주문을 하여 여러분이 10만원치를 추가 사왔으나 이유 없이 못 사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10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는 눅눅한 팔기 어려운 땅콩뿐입니다. 마치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을 만지면 여러분들 손에 금이 묻혀 나온다는 허황된 논리입니다. 돌아온 것은 손님이 사가지 않은 땅콩 있게 되는 거죠. 소상공인 전문 인력 설립과 전기료 감면,
신용카드 사용 시 캐시백 지급 등 현실성 있는 고약과 노약자,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복지의 허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독립의 영웅인 호치민 선생이 집권 후 베트남 땅을 쪼개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일견 평등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먹고 살기 어려운 빈민층은 그 땅을 부유한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땅을 판 빈민은 몇 개월 후에 더 가난해졌습니다. 나라를 개방하여 그 땅에 외국 자본을 위치하여 기업을 세우고 빈민을 고용한다면 그 빈민이 평생 직장이 생기고 나라냐 부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베트남이 개혁과 개방으로 외자를 위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공사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베트남이 무상복지를 포기하고 외자 위치로 나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은 미래 세대인 2030 젊은이들입니다. 현재의 무상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고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미래 세대의 어깨에 짐을 지게 해줍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닌 현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시민으로서 상식선에서 권력의 균형과 여러분과 밀접한 경제면, 복지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온 선거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명운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차일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계룡시의 전 의원이셨던 윤차원 의원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계룡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상점 가판대를 펼치신 상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장사는 잘 되십니까? 다음 주 대통령을 잘 뽑아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장사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당 소속도 저 당 소속도 아닙니다. 여러 시민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계룡시에서 무소속으로 시의원을 2번 했던 무당파 시의원 출신 윤차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나라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고 느껴야 할 때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하여 비상식적인 악법을 서슴없이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있고, 행정부, 사법부 관료들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탄핵시켜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사일에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을 혼란시키고 입법 독재를 남발한 예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경제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줘야 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 민주당만 있고 다른 정당은 없어졌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행정기관인 정부, 사법기관인 법원의 삼권분립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입법기관인 국회 민주당의 일당 독재 횡포 가운데 정부도 법원도 민주당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야기시키는 오늘의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국정 혼란의 중심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 뒷받침 아래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가와 거짓말, 선동과 혐오로 이 나라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파면 팔수록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이 사람, 성남의 대장동 개발,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악취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미 재판 중인 범죄 중범죄만 12건 5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대는 인성이 되지 않는 이 사람, 내가 말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고 말하는 이런 신뢰감이 없는 이 사람이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정가자에게 문제가 많은 이런 사람은 환경미화원에도 채용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재명 주위에서 죽어나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많은 것이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폭풍 가운데 놓인 항해 중인 배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장이라야 대한민국 호를 안전하게 살려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그는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 노동부 장관 등 입법 행정관료와 도지사를 역임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민주화 운동으로 나온 보상금 10억을 마다한 그야말로 청렴하고 결백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평생 노동자와 서민, 약자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싸우고 견디고 버텨내며 누구보다도 준비된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결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보장은 안보의 뒷받침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인 북한과 현재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릅니다. 1953년 휴전 이후 특히 오늘과 같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침략을 제기하지 못합니까?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이는 미군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점령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또한 우리 대한민국 내의 좌익 세력들은 미군을 철수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좌익 정권들과 같이 이재명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답니다. 이 공약은 국가 자살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70여 년간 우리나라를 지키며 행사해온 전시작전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제 미군은 이 땅에서 필요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주한미군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북한과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중국에게 쎄쎄로 응답하는 이재명 후보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에 우리나라의 안보는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전방 철책선에 있는 감시초소인 GP를 폭파시켜 없앴는가 하면 전방에서 포사격 훈련도 못하도록 했고 전방에서 적활동 감시 비행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육군의 의무 복무 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수많은 사단들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방 지역인 양구, 화천, 일동 지역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 경제가 많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육군의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군복무 10개월이면 훈련받다가 끝이 납니다. 이게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경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까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대치되어 있는 북한의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이재명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굴종을 당하더라도 평화를 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화는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70년대 중반에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 육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4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익 정권들이 계속해서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시켜 오늘의 18개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국방 의무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시키겠답니다. 군사 전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되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제의 폐단과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후보, 오직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고 우리 후손들의 자유와 생명이 걸린 선거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수많은 전과가 있고 현재도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청렴결백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런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 6월 3일 투표할 때에 김문수 후보로 선택을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이 새네. 네, 다음은 김두영 여성 청년께서 인사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룡시민 여러분. 좋다, 됐어. 저는 계룡시에 살고 있는 계룡시 청년입니다. 저는 사회 경험도 많지 않고 정치는 더더욱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혼란의 연속인 나날들을 지나면서 저는 이 나라가 과연 바로 되고 잘 발전되고 있는 나라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된 나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언론의 말들이 다 맞을까요? 저는 지난날 선거날은 노는 날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을 누가 뽑습니까? 저희가 뽑지요. 하지만 이 선거마저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같이 투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나라가 국민의 무관심 속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부터 관심 갖자, 나부터 실천하자, 나부터 목소리를 내자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3가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는 정직합니다. 거짓이 없고 바로 된 일이라 생각한 것에는 어떠한 압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분입니다. 또한 공직에 있으면서 어떠한 편법이나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김문수 후보는 청렴합니다. 나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고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사치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셋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로운 정책들을 시행해서 나라와 국민에게
이익을 진 것은 지난날 우리가 보고 들은 사실과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갈 진정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공약 또한 저는 신뢰가 갔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가 없는 이 시대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기업을 돕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함으로 계속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될 수 있게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철도망 GTX를 만들어 도시와 지방이 연결되게 하여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에만 인구가 밀집되어 지방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철도를 통해 어디든 이동이 빠르게 가능하다면 전국이 다 활성되어 나라가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로 상황에 맞는 복지와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외에 총 10가지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약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문수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당을 떠나서 나라를 바로 세울 대통령을 뽑읍시다. 2월 3일 당일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6월 3일에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약한 제 연설을 들어주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계룡시 정의연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송건우 청년께서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딱 3분입니다. 여러분, 과연 20대가 20살밖에 안 된 이 피도 안 마른 놈이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특별히 계룡시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강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받는 것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5년 동안 일제감정기에 있었던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고 진공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세계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선택을 강요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첫째, 너 이승만을 선택할래? 아니면 김일성을 선택할래? 대한민국은 김일성을 선택하지 않고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라도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너 어느 나라하고 친구할래? 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친구를 하기로 했고 북한은 중국과 친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느 체제에서 살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를 선택할래? 북한은 통제경제를 선택했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는 어떤 종교의 근원에서 살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웠고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아보니 대한민국은 세계에 가장 잘 사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에서 살래? 아니면 한미동맹을 유지하여 세계 지투 나라로 살래? 아니면 북한처럼 김일성 주석을 섬기며 그 밑에 읊조리고 살래?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6월 3일 대선은 그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전복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고 이승만 박정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사파 그리고 빨갱이 그리고 이 자리에 숨어있는 간첩 여러분, 특별히 개딸 여러분까지도 이승만 박정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김문수 후보를 뽑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전복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쌀밥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철거되고 김일성 동상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만세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다이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소에서도 내가 하는 연설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개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나를 보고 어린 놈이 뭘 한다고 떠들어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공산주의로 넘어갈 위험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자냐 우냐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 후보를 제가 지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겁니다. 이재명을 선택했다가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길 겁니다. 김정은의 기쁨조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고 그때 되서야 일어나서 싸우겠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북한 앞에 엎드려져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고 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겠습니까? 왜 나라가 뺏기고 나서야 1592년 의병들이 일어나 임진왜란 때 싸웠습니다. 왜 나라가 뺏기고 나서야 일어납니까? 나라가 뺏기고 나서 3.1운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뺏기지 말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 비하하죠? 그러면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여기 경찰분들 계시는데 경찰분들이 여러분을 잡아갑니까? 나를 비하한다고 여러분들을 겁박합니까?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한 번 잘못했다가 여러분은 입만 뻥끗해도 드럼통에 들어가 평생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누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누구를 겁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원하고 대한민국을 자손만대 위대한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린 놈이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연설이. 가슴이 뜨거워요. 다음은 5선 국회의원이시자 김문수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상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국이다. 아니야? 한국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 시민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참 우리 화요장이 열렸는데 우리 상인 여러분 잘 계시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열돼 있었고 또 무기력했, 또 가끔 무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다시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체제 수호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탄핵 과정 등을 통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카르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목도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보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마마라고 추정하고 지난 10년 동안 경력직 선관위 사무직원 뽑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878차례의 인사복무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회사를 가족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인척을 뽑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들어가서 선관위를 감사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부정부패하는 국가기관을 감사원이 감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또 민주당은 감사원이 선관위, 부정부패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한 면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딸이 있고 친인척이 있고 이런 직장, 이런 데서 부정부패가 싹트기 마련.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을 우리가 목도를 한 것. 또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좌파 사법 카르텔 한번 보십시오. 우리법연구회로 대표되는 사람들, 대한민국 법관이 3,000명 있어요. 3,000명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현재 130명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런데 서부지법에 완전히 우리법연구회 좌파 세력의 온상이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거기에 보니까 한 4-5명이 전부 우리법연구회. 왜 대한민국의 주요 재판이나 심판하는 골목골목에 어떻게 우리법연구회 이런 이념적인 단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민정하고 직간접적인 끈앞풀이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노총 핵심 조직쟁이 국장은 작년 12월 달에 법정 구속 징역 15년 받았어요. 징역 15년. 또 같이 근무했던 의료 노조실장 징역 7, 8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 단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주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100차례 이상 직영문을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 윤상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마디로 해서 체제수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 끓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민당의 이재명 후보 도대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8개 사건의 범죄 비리 혐의를 가지고 총 12개 범죄 비리 혐의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주요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와 같이 범죄 비리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배임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895억 원입니다. 4,895억 원. 대장동 개발 비리 한 사건의 배임 액수가 4,895억 원. 성남시장 때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한 거 뇌물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3억 원입니다. 133억 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몰래 비밀 송금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달러에서 미국 재무부, 국무부, 대북제재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당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먼저 유죄 취지 확정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 이재원 도의원도 있지만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쓰러져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작년 11월 15일 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3월 26일 고법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5월 1일 무죄 선고 잘못됐다.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에 파기 환송을 해버렸습니다. 대법관 현재 14명이 있는데 12명이 모여서 10명이 이것은 고법의 판단이 잘못했다 해서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에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통령 선거 전에 재판이 끝난다면은 유죄로 확정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이,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택시 운전을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고 똑같은. 그런데 정말로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을 것. 이재명 개인의 그 유죄를 무죄로 돌리고자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자 하는 것.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자신의 유죄를 무죄로 달리고자 대한민국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만이 하는지, 오직 민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 특검하겠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원장 청문회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법원장 특검하고 탄핵하고 청문회합니다. 오직 이재명만 합니다. 오직 민당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이 14명입니다.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면은 14명을 30명으로 증언하겠다. 자기네 식구들 전부 집원하겠다는, 소위 말해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좌파 독재 국가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윤상현 읍소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나라, 괴물 나라만은 막아달라는 충정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이낙연 전 당대표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까스로 석패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 국무총리 지내셨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의 나라는 괴물나라, 괴물나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윤상현과 이재원 도의원이 또 박성규 위원장이 정파를 초월해서 정당을 달리하면서도 어떻게 민당의 이재명 당대표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이재명의 나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의 나라는, 이재명이 법이, 이재명이 국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나라는 일당 독재, 입법 독재, 히틀러 총통국가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나라를 막아달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윤상현의 충정, 이재원 도의원의 충정, 박성규 위원장의 충정을 해량하여 주셔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소주 한 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그 한 표 한 표가 이재명의 나라, 괴물 나라를 막아낼 것입니다.
이재명이 법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 이재명이 국민 아래 있다는 걸 꼭 보여주셔야 돼. 그러면은 꼭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택, 현명한 선택 기호 2번. 저 윤상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한민국답게 쓰러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 올려놓겠습니다. 대한민국답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아들, 딸, 아름다운 후손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가치와 근간을 꼭 전달해내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택 기호 2번 김문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임을 한번 증명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김문수 한번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대통령! 명년서를 내주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 큰